안녕하세요. 도영 선생입니다.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빚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7살 경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34살이니까 한 7년 정도 됐죠. 통장이 2,000원일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. 물론 2,000원 갖다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2,000원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. 당시에 이제 저신용자 햇살론이라는 정부에서 대환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. 시중에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저금리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제 대환을 해주는 개념인데,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카드빚이나 이런 게 있어서 햇살론을 받아서 그때 당시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미친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. 다시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당시에는 저희 집이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세요. 뇌 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신데, 아버지는 사업을 일찍이 실패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또 이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 못 되셨고, 저는 또 거기다 외동아들이었습니다. 경제관념이 없는 외동아들. 이 상황에서 당시에 또 학교도 졸업 못한 상태였고요. 이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 하니 무슨 마음이었을까요? 이걸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지 않나? 남자로 한번 태어나서 죽을 거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죽어보자. 진짜 이런 생각이 컸어요. 그래서 약간 무작정 창업을 했는데,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업이 한 2달, 3달 동안 계속 안 되다가 그때 이제 컵라면만 먹고 지냈어요. 진짜 TV에서 보던 장면을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. 이만한 2평짜리 모텔방 같은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명이랑 같이 컵라면, 육개장 큰 사발 그거 먹으면서 한 2달 반을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, 여튼 나중에는 조금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있더라고요, 분명히. 그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열심히 했죠. 그러다가 조금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, 제가 이제 초반에 빚을 지고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빚 정도는 얼마든지 탕감하고도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이제 한 사업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, 그때 이제 제가 실수를 합니다. 무슨 실수를 하냐면, 빨리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고, 빨리 더 굵직한 계약을 해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하고 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고,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자꾸 신경을 쓰더라고요. 3인칭이라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. 썼습니다, 아무튼.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는데, 나중에 회사 이전도 했어요. 엄청 큰 좋은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, 소호 사무실 2평짜리 쓰다가 이게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독립을 했어요. 그래서 한 30평 정도, 베란다까지 30평 정도 되는 이제 저희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, 여기까지 가는데 한 1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. 그게 이제 좀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. 직원 숫자를 당시 사무실이 30평이었는데 한 17명, 18명까지 순식간에 늘렸거든요. 그게 한 3개월, 4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늘린 거예요, 숫자를. 물론 일이 아예 없는데 늘린 건 아니었고, 있었거나 조금 더 있을만 한데 그 상황에서 늘린 거라서 당시에는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판단도 못했어요. 제가 그쪽으로는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규모는 좀 커졌어요. 영업 인력도 많이 충원을 했기 때문에 커졌는데, 어느 순간에 이제 영업 직원을 뽑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안 돌다 보니까, 개개인별로 좀 어느 정도 매출을 좀 일으켜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은 안 나오고 책임은 져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한 3억 가까이 빚이 생겼더라고요. 근데 그러니까 직원을 한 17명, 18명 쓰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. 인건비만 해도 1인당 그냥 150만 잡아도 얼마지? 계산 잠깐 두드려 볼게요. 그냥 숨만 쉬어도 2,550만원씩, 지금 2,550만원씩 나오네요.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2,550만원씩 저는 매달 그 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
시작점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. 근데 거기다가 그 뭐 사무실 임대 비용 있죠. 거기다가 매달 나오는 4대 보험료, 세금,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뭐 일종의 뭐 영업비 이런 것들 하면은 최소 그냥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어야 또이또이가 되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. 물론 직원 수를 뭐 한 15명 이상 데리고 있는 기업에서 월 매출 3천을 못하는 게 좀 더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. 근데 제가 뭐 좀 부족했던 탓인지 그렇게까지는 뭐 그래도 뭐 괜찮을 때는 좀 그 이상도 벌었는데, 이제 이게 한 번만 미끄러져도 손해가 뭐 1, 200만 원 나는 게 아니라 막 1000만 원, 2000만 원씩 막 제가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름의 철칙이 있었습니다, 당시에는. 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말자, 약간 이런 좀 나름의 좀 고집이 있었어요. 근데 뭐 그래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, 당시에. 뭐 한 1년, 2년 동안 이제 그런 일 없이 잘 나름대로 운영을 했는데, 이게 이제 골마 터진 거죠. 뒤돌아보니까 빚이 3억이 돼 있고, 그 돈의 상당수는 뭐 정식 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 신용 대출. 금리가 막 당시에 34.8%?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당시에는 막 진짜 그랬어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OK저축은행에서 제가 돈을 한 1, 2천 정도를 그때 3천인가 빌렸었는데, 그때 금리가 29.9%로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이스 이랬습니다. 그 정도였어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좀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, 어쨌든 이게 돈이 도니까. 왜냐하면 대출 나가는 날짜는 매월 뭐 1일부터 10일이고 저희가 그 영업을 해서 수금을 하는 날짜는 이제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금 돌리기까지는 된 거예요. 급여 일이 또 중간에 껴 있어서 요것만 넘어가면 저는 사실 뭐 제가 좀 불이익을 얻고 이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. 왜냐면 워낙 없이 또 살아왔기 때문에 이따가 없는 건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됐거나 아니 더 올랐거나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, 이게 잠깐 수금의 문제가 생기거나 매출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막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. 당장 다음 날이 월급날인데 수중에 보면은 뭐 1000만 원도 없고 나가야 되는 돈이 막 2천, 3천인데 그 상황을 꽤 오랜 기간 좀 겪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개인 신용대출 뭐 갚으라고 전화 오는 거 뭐 일일이 저기 상황 얘기해가면서 막 시간 끌고 또 벌어서 또 갚고 인건비 빵꾸 나니까 또 막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뭐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네요. 당시에는 야, 이 돈 언제 갚냐 이러고 있었는데, 당시에 이제 빚을 많이 갚을 때,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개인빚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갚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. 이게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시에도 제가 처음 겪는 일이고 뭐 내가 싼 똥이니까 내가 치워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건데,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들을 참 잘 알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, 유튜브에서 뭐 돈 버는 거 참 쉽게 말씀하시거나 마치 막 당분일에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라는데 왜 당신 못 벌고 있어? 라는 투의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슴에 못 박는 일일 수도 있어요. 물론 뭐 그런 거 고려하고 방송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진짜 막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고요. 결정적으로 좀 이런 순간도 있었어요.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을 때인데 지금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였지? 아무튼 무슨 캐피탈 회사 돈을 제가 한 2-3달 동안 이제 돈이 안 돌아서 당시에 못 갚던 상황이 있었어요. 근데 하필 그 상황에 채권 담당하시는 분이 이해해요. 그분 입장에선 당연히 제가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오셨겠죠. 근데 이제 집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집에 와이프가 진짜 만삭인 상태로 혼자 있을 때였거든요.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되게 막 어깨 형님들 찾아오셔갖고 막 집안 다 박살내고 막 이런 장면은 사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전화 받고 엄청 난감했죠.
화도 났어요. 한편으로는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기 임신한 그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그 돈 받으러 그 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믿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,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막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. 회사에 있다가 달려갔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도 미안해 하더라고요. 그분도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제 전혀 몰랐다고 저 만나자마자 사과부터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뭐 제가 연락 잘 안 되고 그랬던 게 문제였던 건데,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시라 그래갖고 탁자에 앉아서 제가 콜라를 따라줬어요. 근데 뭐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걱정을 많이 했죠. 아무리 뭐 비톡촉이 있었어도 그렇게 사람이 찾아온 경우는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게 생기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신사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심을 하면서 같이 이제 콜라를 한 잔씩 마시는데,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지금 사업을 좀 잘 운영을 못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더 그랬는지 저한테 뭐 혹시 언제쯤 변제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는 좀 힘들고, 네,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빚을 안 갚는 게 아니었고 좀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좀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. 이 상황인데 우선순위로 좀 먼저 갚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